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좀 리뷰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무한양자 오모를 들어갔죠. 그 양자역학 모델 중에서 가장 이제 간단하면서도 양자역학의 이제 핵심을 보여주는 좋은 이그젠플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입자가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둬져 있는 겁니다. 가둬져 있는 건데 그 안에서는 포텐셜이 없고요. 단지 벽에서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우물 형태의 이제 포텐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이제 우리가 풀에 있어서 슈딩거 이퀘이션을 그냥 쭉 풀면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경계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경계점에서 0하고 L에서는 파동함수 값이 0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붙어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상태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불연속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불연속적인 상태들이 쭉 정의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각각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값이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무한양자 오물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모델이지만은 지금 양자역학의 핵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이그젠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가 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혹은 아이겐스테이트. 이건 이제 우리가 구한 거는 전부 다 에너지의 아이겐스테이트죠. 에너지 고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퀀텀 넘버, 양자수 각각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인덱싱 하는 숫자는 자연수 1, 2, 3, 4가 될 거고, 각각의 상태는 우리가 이제 psi nx 아이겐스테이트는 루트 L분의 2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곱하기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EM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하바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N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선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우리가 파동 아이겐스테이트들을 보면은, 이 아이겐스테이트는 물론 이제 바깥쪽에서, 우리가 그 양자 오물의 바깥쪽에서는 0이고요. 안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진동을 하는데, 안쪽에서만큼은 완벽한 사인파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진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인파가 한번 위로 갔다가 실은 이제 한번 완전히 진동하려고 하면은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고로 우리가 전체 이제 람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첫 번째 상태의 람다1, 첫 번째 상태의 파장은 2L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완벽하게 진동을 하는 그 주기, 그죠?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태의 경우에는 그냥 요거가 한번 온전히 진동을 했으니까 L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상태는 지금 이게 한 번 하고 반번 갔어요. 그러니까 1.5의 람다가 1.5배가 람다 3, 그죠? 잠깐만. 1.5배의 람다 3가 1.5배가죠? 이거 한 번 0.5니까 1.5배 람다 3가 L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람다, 이거는 보면 이제 2배의 람다 4가 두 번 진동을 했잖아요. 그거가 L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규칙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양변에 2를 곱해보면은요. 쉽게 좀 하기 위해서 2를 곱하면 이게 4가 되고 이게 좀 3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그렇죠?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내가 좌변은 지금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n 곱하기 람다 n이 항상 우변은 2L로 콘스탄트예요. 그쵸?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람다 n, 그러니까 n번째 상태의 파장은 n분의 2L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완벽한 사인파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자, 이런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다가 이제 파장이 이렇다고 하면은 웨이브 넘버는 우리가 이제 람다분의 2파이니까 그거를 이걸 계산을 하면은 L분의 이제 파이 n 혹은 n 파이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마치 드브로이 그 이제 어떤 파로 생각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죠. 이제 뭐냐면은 이 안에서는 포텐셜이 지금 없어요. 그죠? 바깥쪽은 무한되고 안쪽에는 없습니다. 고로 이 안쪽에서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 자유파에서의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n분의 p의 제곱이고, 우리가 그런 자유로운 입자에서의 그 모멘텀은 p는 하바 k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 할 때 그 자유 공간에서의 그 입자를 달 때 p는 하바 k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입자는 자유 입자니까 우리 p는 하바 k라는 공식을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잠깐만, 이게 약간 미스타이핑이 있다. 여기가 지금 kn이 돼야 되는 겁니다. kn이 되는 거, 여기도 우리 pn이라고 할까? 자, 하바 k 제곱. 약간 헷갈린다. 예. 이렇게 하죠. 그러면 2n분의 p의 제곱 p가 하바의 kn이 되고요. 하바 kn에서 kn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게 되면은 에너지가 2m l제곱분의 n제곱 하바제곱 파이제곱, 요거랑 우리가 원래 구했던 거, 슈르딩거 방정식 통해서 구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게 그죠? 이게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 내부에서는 자유입자니까 내부에 있는 걸 우리가 마치 어떤 사인파로 생각했을 때 그 파장, 그 파장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을 생각을 하고, 그것부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계산해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슈르딩거 이퀘이션부터 구했던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딱딱 맞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 됐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 공간에서는 에너지가 2n분의 하바 제곱 k 제곱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k는 람다분의 우리가 2파이, 그리고 이제 이때 파동함수는 우리가 n이 아니죠. exponential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형태였어요. 자, 이때 k는 우리가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람다는 어떤 값이든, 파장은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너지, 자유공간에서 입자의 에너지는 임의의 양의 실수를 우리가 값에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양쪽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파장이 이런 식의 값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 있는 값만. 그죠? 긴 거부터서 짧은 쪽으로. 고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값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띄엄띄엄 양자화 되어 있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웨이브 펑션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양자수가 올라갈수록 더 어때요? 파동함수는 빨리 변하죠? 더 빨리 변해요. 자, 그래서 빨리 변한다라는 거는 뭐냐? 빨리 변한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연결시켜 볼 수 있냐면은 파동함수가 공간적으로 빠르게 진동할수록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빠르게 진동한다라는 거는 더 이제 그 주기가 짧은 거예요. 이렇게 더 짧은 주기로 진동하게 되는 것.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바로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슈딩거 방정식 자체의 형태에서도 알 수 있어요. 슈딩거 방정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우리가 이제 그냥 타임 인디펜던트한 버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에 플러스 u의 푸사이가 2 푸사이였죠. 자, 앞에 있는 거가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다. 뒤에 있는 게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에너지라고 했었는데, 이 운동 에너지 부분이 보면은 파동함수에 2개 미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2번 미분한다. 자, 한 번 미분하는 거는 기울기고요. 2번 미분한 거는 얼마나 얘가 꼬부라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쭉 가는 거는 어때요? 등속도 운동인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개 미분 값이 0인 거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커브를 트면 가다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속도가 변하는 거고요. 가속도가 생기고 혹은 이런 식으로 2개 미분이 되면서 곡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내가 급하게 커브를 틀수록 급하게 얘가 더 짧은 반경으로 돌수록 더 가속도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요 값이 커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파동함수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진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빠르게 진동한다라는 거는 그거의 2개 미분이 값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보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짧게 진동, 어떤 부분은 길게 진동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영역에서 입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느리게 움직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그 특성이 이제 오토노멀러티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겐스테이트들의. 자, 여기는 아이겐스테이트들을 보면은 그거 하나하나는 우선 우리가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우리가 0에서 L까지 적분을 하면은 1이 나온다. 그럼 확률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건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앞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 이걸 갖다 구하면서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우리가 이제 n 값끼리 한번 그 내적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0에서 이제 L까지 n번째 상태에다가 내가 컴프레스 컨주게이션 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실수 함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한쪽이 이제 컴프레스 컨주게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더 psi m이라는 상태, 두 상태를 내가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0에서 L까지 우선은 둘 다 공통적으로 루트 L분의 2가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in L분의 n 파이 x, 그 다음에 뒤에 거는 sin L분의 m 파이 x. 두 개를 적분한 거가 되죠. 자, 여러분 사인 함수 두 개 곱을 적분하는 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써먹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컨역을 하면은 이게 코사인에 이제 여기에서 그걸 빼는 거예요. L분의 n-m 파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코사인의 L분의 n 플러스 m 파이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고 이제 dx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적분하면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걸 적분할 때 우선은 n하고 m은 둘 다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이 안 될 텐데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0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쪼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약에 이제 n하고 m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자, 다르다고 하고서 내가 계산하면 그럼 코사인이 그대로 남으니까 여기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적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sin L분의 그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양 경계값을 대입을 하죠. L하고 0을 대입을 하는데 둘 다 대입을 하면은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n-m 파이가 되니까 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죠. 그죠? n하고 m이 다르니까 정수배가 되는 거니까 어때요? 경계값 양 끝값에서 다 0이 되는 거죠. 사인이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적분을 하면은 양 끝값에서 다 0이 됩니다. 그죠? 고로 n하고 m이 다르면은 얘는 무조건 0이다. 라는 거가 되겠고요. n하고 m이 같으면은 여전히 이 두 번째 항은 여전히 기여를 못해요. 똑같이 이제 이게 적분이 그냥 사인으로 되니까. 근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n하고 m이 같으면은 값이 1이 되잖아요. 1. 컨스탄트 1이 되면서 1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적분을 하면은 잠깐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2분의 1을 빠뜨렸어.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능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자, 2가 나눠집니다. 2분의 1 빠졌어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n하고 m이 이제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1을 적분하는 건데 적분한 값이 이제 l이 되니까 상수가 돼가지고 바로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두 개 같이 하나로 기호로 표시하는 거가 바로 이제 요런 크로네커 델타가 되는 거죠. 크로네커 델타는 n하고 m이 같으면은 1, 다르면은 0이 되는 겁니다. 정수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것끼리는 이제 n하고 m이 같으면은 그때 내가 노멀라이즈가 됐으니까 노멀하다.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거고, 서로 다른 n 간에는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가 일종의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내적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함수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뒤쪽에서 공수 2에서 어디에선가 이제 개념이 나올 텐데, 함수 공간에서의 그 내적은 벡터에서의 함수 공간에서의 이런 식의 적분은 벡터로 얘기하면 내적과 같은 거에서요. 서로 두 개가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직교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겐스테이트들은 오토노멀리티를 만족을 한다. 자기 자신하고 적분을 하면은 내적을 하면은 1이 되고 다른 것끼리 내적을 하면은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고요. 이게 특별한 예가 아니라 실은 미분 방정식,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서 그 아이겐밸류가 실수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에 속하는 혹은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스테이트들 간에는 항상 서로 우리가 오토고널하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만족이 됩니다. 뭐 디테일한 건 약간 여러분들 더 자세히 논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학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서요. 실은 파동함수, 원래 파동함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꿨었냐면은 그거를 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쭉 계산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잊어버리고서 요것만 계산을 해서 쭉 왔는데요. 이제 다시 복귀해서 우리가 원래 걸로 한번 돌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공간에 대한 파트는 이미 우리가 구한 거,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로 항상 주어지는데, 이때 오메가는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2는 하바 오메가 공식을 쓰게 되면은 하바분의 2가 되는데, 이때 2는 그게 이제 n번째 상태마다 에너지가 달라지죠, 이제. 그리고 값은 이게 2n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하바분의 2nt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의 그 무관한 파트, 공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뭐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뒤쪽에서 우리 마지막에 어드밴스드 토픽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좀 살려가지고 한번 다이내믹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에너지와 그다음번에 확률 밀도가 되겠어요. 자, 우선 우리가 고전적인 관점을 한번 봐보죠. 자,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어떤 이제 구슬이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완전 탄성 충돌이고 아무런 마찰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서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핑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요거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하면은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거고요. 여기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임의의 0을 포함한 임의의 값이 다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0보다 0을 포함한 임의의 양의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다. 그 연속적인 그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다. 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반면에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을 풀어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어떤 이런 일정한 E1, E2, E3, E4 이런 값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로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풀어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측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측정이라고 하는 건 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다시 말하면은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상태, 에너지 값들이 전부가 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측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값.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5 E1, 그러니까 E1에 대해서 E1, 4E, E1, 뭐 요거 두 값이 쭉 있는데 뭐 사이에 있는 1.5 E 곱하기 E1 이런 값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값은. 측정을 했을 때. 측정을 하면은 반드시 이 중에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기대값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좀 에너지 상태가 약간 믹스가 돼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제 E1과 다른 것들 확률 분포적으로 봐서 기대값은 이런 값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막상 측정을 하면은 E1 아니면 E4 아니면 E1 아니면 E2 아니면 E3, E4 이런 값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는 다른 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거는 명백한 우리가 차이죠. 고전적으로는 연속한 에너지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디스크리트한 가진다. 혹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확률 밀도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 뭐냐면 입자를 어떤 점에서 발견할 확률이에요. 그죠? 고전적으로 내 입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서 싹 봤는데 얘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있을 수 있죠. 등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 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확률 밀도를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컨스탄트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0이고 요 안에서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 그죠? 그거가 고전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확률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여기에서는 지금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절대값 제곱이 우리가 확률 밀도가 되는데 그게 보면은 푸사이 1 같으면은 이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죠? 푸사이 2는 이렇게 되고요. 픽이 2개인데 여전히 균일하지 않죠? 3개면은 이렇게 됐었고요. 여러분 앞에 강의 자료에서 절대값 제곱한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는 균질한 컨스탄트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것 같으면은 가운데 쪽에서 우리가 발견할 확률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고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전적으로는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바깥에 여기서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심에서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고전적인 것과는 다르다. 유니폼하지 않다. 컨스탄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n 값이 커지면 n이 점점점 커질수록 내가 하는 오실레이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n이 무지무지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얘가 빠르게 막 이렇게 진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주 n 값이 뭐 무지무지 커지면은 궁극적으로는 거의 우리가 그 균일한 그런 함수에 가깝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n이 커진다라는 건 에너지가 커진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고전적인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어떤 그 대응 원리, correspondence principle 이런 거에 어떤 실은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하바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1분의 n파니까 뭐 그건 알고 하바는 여기서 직접 들어가진 않겠구나. 예, 그건 무시하시고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고전적인 상태에 가깝게 간다라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 문제를 하나 이제 풀으면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전자가 이제 무한 양자음물에 가둬져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0.1 일렉트론 볼트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웰의 길이 L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했던 요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에너지. 자,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이제 n = 1인 상태가 되겠어요. 그거로 E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하바 제곱이 되겠고 이거가 바로 이제 0.1 일렉트론 볼트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잘 맞춰줘서 이제 MKS 단위, SI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잘 뒤집으면은 이제 L을 구하면은 그게 1.94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퀴즈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요 숫자를 얻어보는 것, 그걸 직접 여러분들 계산기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전자가 왼쪽 3분의 1, 왼쪽의 3분의 1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한 양자음물이 이렇게 있는데 0에서 L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이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이쪽에 그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3분의 L까지죠. 요 사이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제 물론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x가 즉 확률 밀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을 우선 계산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x하고 dx, x 플러스 dx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은 그 확률 밀도에다가 이제 폭을 곱한 거, dx를 곱한 거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0의 3분의 l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요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이 나오겠어요. 요 확률 밀도를 적분하면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파동함수를 그냥 절대값 제곱을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그럼 앞에 노멀라이제이션 팩터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 L분의 n 파이 x, 요거의 제곱이 나오겠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사인 2배각 공식, 그걸 활용을 하면은 이걸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해보시면은 이제 3분의 1에 마이너스 2n 파이 분의 1에 사인의 3분의 2n 파이. 요런 우리가 공식으로 딱 떨어지게 되고요. 요거는 n = 1인 상태를 내가 만약에 대입을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0.196이 나옵니다. 자, 고전적으로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서 요 사이에 발견되는 확률. 자, 고전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밀도가 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3분의 L 이 지점 안에서 발견되는 확률은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0.33333이 나와야 되는데 0.196이 나왔죠? 훨씬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확률 밀도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중심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더 줄어드는 거가 맞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겠고요. 단, 여기서 n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양자수가, 그러니까 n이 양자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때요? 여기서 이제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점점점 3분의 1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고전적인 값으로 가는 거예요. n이 커짐에 따라서.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next allowed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first excited state. 요거를 계산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건 첫 번째 에너지의 4배가 됩니다. 굳이 우리가 다 숫자 넣지 않더라도, 요걸 다 넣지 않더라도, 이제 첫 번째 에너지의 4배가 되는 거니까 0.1의 4배, 0.4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전자가, 이게 앞선 이그젬플에서는, 여기에서는 전자가 이제 1.94 나노미터, 뭐 거의 원자 몇 개 있는 그 정도 사이즈죠. 그 정도 사이즈에 지금 이렇게 딱 가둬져 있는데, 이번에는 전자가, 똑같은 전자가 1mm,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길이죠. 1mm. 그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앞에 봤던 그 이제 B번, 이 경우에 이 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단지 이때 전자의 에너지는 앞에하고 동일하게 0.1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이제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E1이거든요. 자, 그럼 E1은 내가 EML제곱분의 하바제곱 파이제곱이니까 이제 그대로 다 숫자를 차곡차곡 놓고 계산을 하면은 3.8 곱하기 10-13승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무지무지 작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그죠? 자,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려 0.1 일렉트론 볼트죠. 이게.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제 이게 요거 자체가 0.1 EV 자체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였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아니라 한참 위쪽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과연 양자 퀀텀 넘버가 얼마냐를 알고 싶으면은 요 공식에서 내가 이제 역으로 요거가 이제 그 n제곱의 E1이니까 에너지를 0.1 EV를 좌변에 넣고 E1을 여기다가 넣어서 뒤집어서 n을 갖다가 구하면은 5.2 곱하기 10의 5승, 그러니까 50만 정도가 나옵니다. 무지무지 큰 그런 이제 정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n =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0.196 값이 나왔는데, n이 이제 50만,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뭐 무시할 만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전적인 그런 리밋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길이가 똑같은 가벼운 전자라도 길이가 좀 거시적인 길이가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시적이라는 건 뭐 눈에 보이는, 실은 거의 뭐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은 뭐 다 거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양자 퀀텀 넘버가 커져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 막 커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확률이 이제 클래시컬하게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가 이 그 퀀텀 시스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양자화된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에너지 양자화는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전히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가 뭐 L이 뭐 작으면 성립하고 크면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하는 일반적인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에너지 양자화는 됩니다. 자, 근데 그거의 정도를 한번 봐보겠어요. 내가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0.1 EV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N이 지금 뭐 5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50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N이 있고, 2N이 있고요. 그거 이제 바로 위쪽에 2의 N 플러스 1이 있겠죠. 그죠? 뭐 그 밑에 또 2의 N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요것들 사이의 간격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이게 요것 사이의 간격. 자, 그러면 내 걸 계산하기 위해서 2의 n 플러스 1 빼기 2n을 해보면은, 뭐 이게 원래 n제곱 2원이니까 2n이 빼보면은 2n 플러스 1의 2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n을 이 값 대입하고요. 그럼 50만원을 이제 2배 했으니까 대략 100만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요거를 요걸 곱하게 되면은 100만에 요걸 곱했으니까 대충 뭐 앞에 있는 내가 프리팩터는 날리고 10의 마이너스 7승 일렉트론 볼트.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현재 지금 에너지 0.1 EV인데 에너지의 간격이 10의 마이너스 7승 일렉트론 볼트다. 우선 이 값 자체가 너무나 작아요. 이게 실은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로 얘기를 했을 때 뭐 10의 마이너스 뭐 1밀리입이 이하가 되면은 상당히 실험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그 에너지 간격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작은 거고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도 그 차이가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의 원래 간격 자체가 작기도 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정도의 에너지 양자와 디스크리트니스는 우리가 어떤 측정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간격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그냥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격이 조밀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양자각이 틀린 게 아니라 양자화되어 있으나 양자화된 간격이 너무너무 작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은 되게 이제 화소가 덴시티가 높은 것들은 내가 원래는 자세히 보면은 양자화되어 있지만은 고시적으로 보면은 그게 양자화되어 있는, 그게 띄엄띄엄 이렇게 단위 뭐죠? 그러니까 픽셀로 되어 있는 거가 너무나 작아서 안 보이게 되면은 거의 화면이 연속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 동일한 겁니다. 이 값 자체가 너무나 작으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양자화된 정도가 의미 있게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의미 있게 나와줘야지 양자화된 효과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보고 뭐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양자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언제 우리가 중요해지느냐? 가벼운 입자가 전자처럼 가벼운 입자가 나노미터 정도에 가둬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그 우리 양자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거고, 길이가 길어졌다 했지. 길이가 이제 그 나노미터보다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뭐 실은 뭐 수백 나노미터 이상만 돼도,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수백 나노미터 혹은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은 이미 그거는 거의 거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이 밑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처럼 무게가 무거워져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입자가 이런 국한된 영역에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 그러니까 어떤 전자와 같이 가벼운 입자가 어떤 나노미터 정도로 국소화되었을 때의 양자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퀀텀 이펙트인데 그걸 갖다가 특별히 이제 우리 실은 나노 과학이 처음 나오면서 얘기가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사이즈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입자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물질의 사이즈가 나노미터가 되면서 전자가 거기에 숙박되면서 양자적인 효과가 드러나니까 그걸 특별히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얘기를 해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양자 구성 효과 혹은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 이런 거 여러분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또 다른 이그젠플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길이뿐만 아니라 길이는 1m, 그 다음에 무게는 70kg, 거의 그냥 사람 정도의 무게를 갖다 놓고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더더욱 그런 양자적인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계산해 보면은 뭐 이거보다 더 한층 더 작은 그런 이제 시선생이 아니라 훨씬 작은 에너지 스케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게 만약에 그런 우리가 뭐 거시적인 그런 물체가 1m/s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면은 퀀텀 넘버는 10의 34승, 그 다음에 에너지 간격은 뭐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작아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시스템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양자적인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턴 역학이 잘 활용이 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전자가 뭐 원자적인 수준으로 나노미터 이하로 원자하고 나노미터로 국한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퀀텀 이펙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로 포인트 에너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 고전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뭐 웰이 있다, 여기 입자가 가둬져 있다, 그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의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요, 고전적으로. 이게 최소는 뭘까요? 바로 0인 것.
V가 다시 말하면은 속도가 제로인 것, 다시 말하면은 그냥 정지해 있을 때, 가만히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에너지가 제로가 되고요. 그거가 바로 고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뭐 트리비얼한 최소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슈링거 이퀘이션을 풀면 어땠어요? 가장 낮은 에너지가 E1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EM L제곱에 하바제곱 파이제곱이었어요. 그죠? 이게 0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엄연한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비록 작겠지만은 어떤 크기를 가지는 유한한 값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상태가. 왜? 이제 왜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우리가 뭐 양자역학을 풀어서 나온 결과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고전적 관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이 바로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되는데요. 자,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위치에 대한 불확정 정도, uncertainty가 0이 돼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 위치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지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다.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uncertainty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은 모멘텀에 대한 uncertainty 또한 0이라는 건데, 그러면 델타 X, 델타 P가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 위배가 되죠. 뭐냐면 우리가 델타 X, 델타 P는 항상 우리가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uncertainty principle이었었고요. 그거를 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말하는 이런 정말로 정지해 있다라는 이 상태는 양자역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왜? uncertainty principle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가 안 되고 어떤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이 유한한 상태의 이 에너지를, 실은 이 에너지의 우리가 어떤 오더를, 그 크기를 대강 uncertainty relation으로부터서 우리가 끌어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approximate한 값을. 자,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은 현재 지금 입자가 이 웰 안에 가둬져 있으니까 델타 X가 대략 한 L 정도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이 양자오물의 크기, 폭 정도, L 정도로 가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 uncertainty relation에서 내가 이제 이 값을 대략 뭐 이걸 갖다 우리가 H 하바 정도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걸 내가 델타 P가 뭐 하바 나누기 델타 X가 될 거고, 그러면 델타 P가 이제 하바 over L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지난 챕터에서 uncertainty relation이 유용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어떤 모멘텀의 속도나 모멘텀의 분포가 어떤 이제 평균값이 제로이고 이게 어떤 이제 뭐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뭐 이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하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가졌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내가 uncertainty 자체가 실은 어떤 한쪽 방향으로의 그게 가지는 값의 크기랑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현재 이거는 지금 입자가 계속 튕겨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값을 갖다가, 일정하다, 뭐, 하여튼 뭐 어떤 일정한 값을 이제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이 모멘텀의 uncertainty라고 하는 거는, 그거인 즉슨,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원래 얘 실제로 가지는 모멘텀, 한쪽 방향으로 가지는 그 모멘텀, 하고 크기가 비슷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대충 이제 우리가 이제 오더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에너지는 2n분의 p의 제곱이 되고 이 모멘텀 자체가 uncertainty 값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2ml 제곱분의 하바 제곱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E1 값, 실제 정답을 갖다가 이제 파이 제곱으로 나눈 정도. 그죠? 그 정도의 값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확한 값은 틀리지만은 우리 대충 이거의 어떤 오리진, 이거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이거의 오리진이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uncertain relation, uncertainty principle에서 왔다. 어떤 입자의 uncertainty 때문에 이거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0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0이 아닌 가장 낮은 에너지, 어떤 양자 구성 효과 때문에 생기는 가장 낮은 에너지, 0이 아닌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낮은데 0이 아닌 어떤 값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쭉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뭐 때에 따라서 어떤 화학적 결합이나 그런 데서도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러니까 가장 낮은데 0이 아닌 어떤 그런 에너지, 그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시메트리에 대한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의 모양을 보면은요, 이 포텐셜의 모양, 이 모양이 정확하게 이 정중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돌려보면은 두 개가 같단 말이죠, 그죠? 요 정중앙 2분의 1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포텐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어떤 일정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뭐 지금처럼 어떤 우리가 반전에 대한 대칭성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회전에 대한 대칭성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칭성 때문에 파동함수가 연관된 대칭성을 가지게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 딱 보시면은 파동함수가 요거 같은 경우에, 자, E1 어때? 좌우 대칭이죠? 자, 이거는 내가 두 개를 바꾸게 되면은 이게 옅은 색이 되면서 서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 이 세 번째 거 같으면은 다시 좌우 대칭, 이번에는 이제 반대칭,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원래의 함수에 대해서 플러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홀짝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양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요걸 중심으로 했을 때 우함수냐 기함수냐 그게 갈라지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포텐셜이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파동함수도 그러한 똑같은 우리가 그 시메트리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우리가 그 시메트리만큼 우리가 돌렸을 때 원래 함수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이걸 페이스 팩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팩터가 붙어 나오는데, 현재 우리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짝수냐 홀수냐, 그러니까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페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짝홀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페리티. 그래서 이제 이분 페리티, 우리가 이제 우함수가 되는 거는 이제 1, 3, 5, 홀수가 되는 양자수가 홀수가 되는 경우에 이분 페리티였었고, 이제 2, 4, 6 같은 경우에는 어드 페리티, 그러니까 기함수가 되는 거죠. 돌렸을 때 양쪽 좌우에 대해서 이게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페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있고요.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양자 우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좀 팬시한 그런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여러분들 조금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금속 표면 위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뾰족하게 자른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탐침을 갖다 놓고서 쭉 약간 살짝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스캔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 붙은 건 아니에요. 원자까지 붙은 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수 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이게 그 전자의 밀도에 따라서 밑에 있는 전자들의 전자 그 파동함수의 그 밀도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그게 값이 크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좀 터널링 커런트가 많이 흐르고 아니면 작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전자의 그 밀도를 어떤 우리가 이제 전류로 이렇게 매핑을 해보는 그런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정교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 실험 장비는 극조온에서 뭐 밀리켈빈 이 정도 수준에서 장비가 작동을 하는 아주 센시티브하고 아주 고도의 그 기술력이 필요한 이제 그런 실험 장비가 되겠어요. 자, 그걸로 이제 이 IBM 그룹에서 예전에 했던 이제 그 실험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카파 표면 위에다가 이 철 원자들을 여기 하나씩 삐죽삐죽 튀어나온 산처럼 되어 있는 게 실은 철 원자예요. 그러니까 철 원자가 이게 지금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쭉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치고 이렇게 둘러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철 원자 그 근처에서는 전자 밀도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둘러치게 되면은 그 이제 카파니까 금속이잖아요. 그 표면에 있는 전자가 마치 철 원자에 의해서 양자 우물처럼
이 안쪽에서 이제 전자가 그 이제 바운드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트가 컨파인 되는 그런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1차원으로 배웠지만은 그 2차원 버전 같은 거죠. 2차원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양자 우물이 되겠고요. 그거의 직경은 14.2 나노미터가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 이제 이게 n equal 1인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아니고요. 좀 높은 상태일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 그 전자 밀도를 이렇게 쭉 매핑을 한 겁니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가 우리가 앞에서 말한 확률 밀도가 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동 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 함수 자체는 아니고 전자 밀도니까 그 절대값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바운드 스테이트를 볼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과도 잘 일치하더라라는 거가 이제 이 실험에 이제 하여튼 특별하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은 워낙에 실험 데이터로 우리가 그런 양자 우물들 깔끔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제 양자 우물을 근데 실제로 공학적으로 응용을 하는 거는 실은 대부분 다 세미컨덕터 퀀텀 웰 구조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물질 구조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건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도체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알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물질 내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채워지지 않은 밴드, 우리가 이제 컨덕션 밴드, 전도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간극이 존재할 때, 그리고 그 에너지 간격이 대략 한 1 일렉트론 볼트 압박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너지 갭이 제로면은 금속이 되는 거고, 저게 이제 굉장히 크면 3ev, 5ev 이상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부도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배웠으니까, 에너지,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쭉 나오고,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쭉 연속적으로 존재하다가 요 영역에서는 아이겐밸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다시 위는 또 아이겐밸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슈리딩거 이퀘이션에서 그런 값이 안 나온다, 그런 아이겐밸류는 안 나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니까 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양자 우물을 만드는 그 요령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리는 내가 이제 어떤 A라는 물질과 이제 B라는 물질, 반도체가 있는데, A라는 반도체는 이제 에너지 간극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워져 있고, 이제 이렇게 위에가 비워져 있고, 이게 에너지 갭이고, 이제 B라는 물질은 에너지 갭이 커요. 그것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그럼 내가 이 두 물질을 갖다가 나란히 만약에 붙여놓는다라고 하면은, 자, A라는 이제 물질 내에서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이 전자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컨덕션 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 도핑을 한달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지금 요 같은 에너지가 A는 허락이 되지만은 B는 허락이 안 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B 영역으로 못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A에는 A 물질 안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은 B에서는 그런 에너지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B는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 양옆에다, 그러다가 내가 양옆에다가 만약에 그 B라는 물질을 밴드갭이 더 큰 B라는 물질을 내가 해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샌드위치 구조에서 A에서는 이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고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옆에 있는 B로 가게 되면은 거기 갭에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무한 양자 우물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바깥으로는 못 가는 것, 그거가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갭이 더 커서 그쪽으로 못 가는 것, 그거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무한양자 오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이제 인디움 알세나이드, 갈륨 알세나이드, 알루미늄 알세나이드 이런 이제 물질들과 그것들의 이제 얼로이 합금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얼로이 물질이 되겠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다 세 물질 다 이 징크 블렌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세닉이 여기 보라색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밤색에 이제 이런 세 개의 원소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서로 이제 밴드 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움 알세나이드나 갈륨 알세나이드는 밴드 갭이 작고 알루미늄 알세나이드 밴드 갭이 크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물질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이런 물질들이 서로 간에 이 격자 상수가 비슷해가지고 내가 이제 인공적으로, 이건 자연적으로 못 만드는 거고요. 내가 이제 인공적으로 증착 과정을 통해서 한 층 한 층 원자를 쌓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격자 상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매끈하게 잘 이렇게 내가 물질을 갖다가 얹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TEM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살짝 어떤 내가 이제 이 줄무늬들이 보이잖아요. 그 줄무늬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이 원자들의 어떤 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매끈하게 거의 뒤틀림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원자들이 쭉 증착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쪽은 이게 가운데 아래쪽 위쪽은 밴드갭이 큰 물질을 샌드위치를 시키고 가운데다가 밴드갭이 작은 물질을 넣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속박, 이 가운데다가 전자를 속박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오물 구조를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양자오물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연속적인 에너지가 어떤 불연속적인 에너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광학적인 특성입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전자가 어떤 이제 에너지가 차이가 있고 어떤 스테이트들이 디스크리트하게 있으면은요, 바깥에서 그 에너지 간극에 맞는 에너지 포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여기가 됐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밖으로 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한 양자 오물에서 이렇게 레벨들이 이렇게 쭉 디스크리트하게 되는 거가 요것들 사이의 전위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의 포톤을 우리가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그걸 우리가 감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흡수를 해서 감지할 수도 있고 방출하는 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뭐 간단한 그거에 이제 대응이 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전자가 이제 5나노미터짜리 양자 오물에 가둬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갖다가 무한 양자 오물로 이제 근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next lowest state니까 제일 여기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진다. 그래서 빛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빛의 포톤의 에너지와 웨이브랭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포톤의 에너지는 뭐냐면 요 에너지 차이만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포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n=2에서 n=2를 빼면은 그럼 요런 값이 이제 포톤의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열심히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0.045 일렉트론 볼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내가 그럼 이 포톤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 나온 포톤의 웨이브랭스를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관계식 있잖아요. 에너지, 포톤의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 5 HF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식을 갖다 쓰면은 람다분의 HC 뒤집으면은 람다는 27.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IR 영역에 해당이 되는 인프라레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파장대의 빛을 갖다 우리가 특정 파장의 빛을 뽑아낼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제 양자오물이 아니라 그 반도체 양자오물,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요 개념을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반도체는 여기서 밴드갭이 1.5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하면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바깥에서 뭐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제 이유에선가
이게 내가 이제 컨덕션 밴드에 컨덕션 일렉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밴드에 홀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전자가 이제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내가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러면 컨덕션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홀로 떨어지면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됩니다. 포톤이 나오게 돼요. 실은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뭐냐면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실은 이제, 물질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되게 자유전자랑 비슷한 상태, 그냥 우리가 이런 프리스테이트, 백큐엄에 있는 프리스테이트 일렉트론과 비슷한 상태가 되고요. 단지, 일렉트론의 그 매스가, 무게가 살짝 이제 그 원자들의 이온에 의해서, 이온과의 상호작용에서 약간 바뀌어 있는, 이제 그런 것만 빼놓고서는, 굉장히 우리가 자유전자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있는 건 자유전자에 가까운 상태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운동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되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폭이 있는,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 바깥에서 막 에너지도 받고 막 열 에너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게 좀 어떤 띠 형태의 이제 그런데 이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홀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빛의 파장이 정확하게 1.5 일렉트론 볼트와 같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좀 약간 두루뭉실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양자우물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어떤, 우리 양쪽의 샌드위치, 이쪽과 이제 이쪽 바깥쪽에, 이쪽과 이쪽에는 지금 밴드계 큰 물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양자 지금 퀀텀 웨일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가 불연속적인 E1, E2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서 디스크리트해지는 거죠. 요 사이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데 반해서 이건 딱 요 값만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나올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그 나오는 그 빛의 에너지나 파장이 훨씬 더 샤프한 정확한 그런 에너지와 파장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공학적인 데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오드 레이저랄지, 레이저를 우리가 만들 때는 되게 이제 정확한 어떤 단파장의 어떤 그런 것들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레이저랄지, 아니면은 디텍터.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바깥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디스크리트한 게 있으면은 아주 딱 강하게 거기서 흡수가 일어나. 딴 데는 흡수가 안 일어나는데 그 파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런 여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훨씬 더 우리가 어떤 그 정밀한 그런 우리가 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디텍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양자우물 구조는 공학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자우물이 지금 이제 3나노미터짜리 양자우물이 있는데, 위드가 내가 이제 그렇다면 하면은 나오는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일단 이거의 이제 1.5 밴드 갭은 1.5 일렉트론 볼트이다. 그리고 이거는 빛으로 1.5 일렉트론 볼트는 빛으로 포톤으로 얘기하면은 830 나노미터짜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3나노미터의 전자의 무게를 집어넣고 내가 이제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그 E1이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그게 0.042 일렉트론 볼트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컨덕션 밴드 맨 바닥으로 붙어서 그만큼,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제로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컨덕션 밴드 바텀이. 그래서 그 바닥으로 붙어서 0.042 일렉트론 볼트가 살짝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포톤의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한 그 값만큼의 포톤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살짝 올라갔으니까 파장도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짧아진 이제 그런 파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 게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라기보다도 이게 정확하게 이거에 비해서, 위에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샤프한 어떤 그런 빛이 나온다, 단파장 빛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폭을 조절을 함으로써 폭을 조절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E1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그 에너지나 혹은 이제 포톤의 에너지나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무게가 자유전자의 무게 여기서 계산하는데 사용을 했지만은 실은 물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펙티브 매스가 돼서 약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같으면은 실은 자유 공간에서의 전자의 무게보다 그거 한 20%밖에 안 돼요. 훨씬 가벼워져요. 이게. 자, 그래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여러분 공식에서 우리가 이 n에 대한 거가 2m L제곱에 N제곱, 하바제곱, 파이제곱 있잖아요. 무게가 분모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벼워졌으면 에너지는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거 이제 그거 반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로 이제 내가 이 원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5배가 더 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포톤의 에너지는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에너지는 늘어나고 파장은 좀 짧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의젠플은 이제 반도체 양자 점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양자 우물이라고 말했던 거는 한쪽 방향으로는 이게 이제 국한되어 있지만은 다른 쪽 방향, 두 개의 다른 방향으로는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지오메트리였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물질을 갖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깥쪽이 뭐 백큐미거나 전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는 이 안에만 가둬져 있을 수가 있겠고 바깥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3차원적인 그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다 컨파인 되어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입니다. 양자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거는 지금 이제 4나노미터짜리 이 직경이 4나노미터짜리 퀀텀 닷의 TM 이미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만드는데 이게 지금 직경이 크면 5.에서 5.6나노미터 이상이 되면은 실은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무한한 물질과 상당히 유사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이제 밴드갭 같은 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밴드갭이 큰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밴드갭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리스탈의 그 밴드갭하고 유사한 값이 나오는데 내가 사이즈를 이제 5나노미터 이하로 줄이면은 자,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양자 구속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갭이 커지는 효과,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갭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욱더 그게 갭이 커지는 효과가 더 커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원이 1차원 모델이긴 하지만 양자 우물 모델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L이 줄어들게 되면 L이 작아지게 되면 이원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이 폭을 줄어드는 거가 양자 우물에서는 L이 줄어드는 효과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원 값이 올라가니까 갭이 더 커지게 되는 이펙티브하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갭이 다르다. 갭이 다르다라는 거는 나오는 포톤이 에너지가 다른 거고 파장이 달라진다. 파장이 다르다는 거는 색깔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보여주는 게 카드뮴 셀러나이드 나노파티클인데요. 퀀텀 닷을 우리가 나노파티클, 나노 입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 여기 보면 이제 2나노 직경이 2나노, 2.8나노, 3.8나노, 4.5나노, 7.9나노짜리 그 양자점들 나노 파티클, 나노 입자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내가 UV를 갖다가 UV를 쬐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전자가 위로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밴드 갭에 해당이 되는 그런 빛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UV, 얼트라바이올렛을 갖다 쬐가지고 전자를 여기시켰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혀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빛의 파장이 이렇게 다채롭게 초록색에서부터서 내가 이제 그 점점점 사이즈가 커질수록 빨간색에 가깝게 파장이 길게 혹은 포톤의 에너지로는 더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점에 내가 크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색깔을 내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거를 활용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말하는 거 QLED TV.
그러니까 삼성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S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선전을 하는 그 양자점 TV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양자점들의 이런 사이즈들을 바꿔가지고 나오는 색깔을 갖다가 이제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그 퀀텀 닷 LED TV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우리가 사이즈 효과,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를 활용한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어드밴스드 내용은 여러분 따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